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도 바로 카드 소개부터 하고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원한 간식 혹은 음료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왼쪽부터 아이스크림, 레몬소다, 맥주, 콜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장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3초 후에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카드 해석할게요. 이 질문자님은 사람들과 분리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이나 개인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이런 소속감 같은 것들에 큰 의미가 없고요. 굳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어떤 부류는 좀 한심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섞이기 싫어서 거리를 두기도 하는 편이에요. 이성들이 봤을 때에도 뭔가 질문자님이 친숙하거나 자기랑 너무 닮아서 잘 통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낯선 느낌? 반대로 질문자님이 자신과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더 끌리거나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 같은 타입은 독을 품고 있는 뱀과 같은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있고 현실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비관적인 면도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순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질문자님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던 사람도 저렇게 수다쟁이였나 싶을 정도로 별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질문자님한테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질문자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뭔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주의를 끌어보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 주변에 누군가가 괜히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거나 말도 많고 뭔가 계속 말을 건다. 그런 경우에 질문자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알면 알수록 약간은 멀찍이 서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특히 거짓말하는 거 누구나 싫어하긴 하지만 질문자님은 대놓고 지적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찔리도록 만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질문자님의 눈빛이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본질을 꿰뚫고 내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약간 찝찝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흐름도 잘 읽어나가는 편이고 통찰력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나랑 별 상관없는 바깥의 외부의 것들은 잘 들여다보시면서도 자기 마음은 엄청 숨기는 느낌이 들어요. 참 비밀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자님은 스스로의 본심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본심이 잘 새어 나오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분들 중에서 성공, 명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자님 쪽에서는 그런 야망이 많은 사람, 크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질문자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약간 이성적이고 칼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외모로 보이는 이미지는 또렷하고 강렬한 느낌보다는
안개 같은 이미지에 가까워요. 꽃으로 비유하면 색도 강렬하지 않고 흐물흐물하고 하늘하늘한 꽃들 있잖아요. 가시도 없고 그런 말랑말랑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첫인상은 예민해 보이거나 날카로운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얼굴 중에서도 상안부 쪽인데요. 양쪽 눈, 이마와 눈썹이 미간이랑 이어지는 그 균형이 T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반부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두 가지의 극과 극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 단아하거나 어른들이 좋아하는 좀 바른 사람의 이미지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쩔 때는 눈웃음이 굉장히 귀여운 분위기도 주고 있거든요. 특히 뭔가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할 때, 그때 살짝 눈웃음 짓는 걸 보면 누구라도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분들은 눈에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뭐 부가적인 것들, 눈의 모양이나 눈의 크기랑은 상관없이 이목구비를 봤을 때 그 눈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좀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질문자님은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취향도 확실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진지한 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무거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일부러 더 장난스럽게 가볍게 행동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단 질문자님은 대화 자체가 뭔가 저 사람의 사고가 편협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상식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바보 같다? 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 바보 같은 얘기에 공감하느니 차라리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는 자유로운 연애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일단 자유로운 연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질문자님이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지는 분이거든요. 자제하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걸 잘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타입의 연애 상대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린다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뭔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자님은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모습이나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요. 막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다가 진 것처럼 보이기 싫거든요.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끝날 땐 끝나더라도 쿨해 보이고 싶지 막 없어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 마음은 다 보입니다. 감정을 잘 못 숨기는 편인데 누가 다가와서 괜히 질문자님한테 너 지금 이러이러해서 슬프지? 이렇게 아는 척하면 괜히 또 그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탑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질문자님도 당연히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일단 그걸 또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활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에 열정적으로 빠져서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만의 속도대로 조용히 천천히 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때 화려함보다는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고요. 이성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 눈웃음 또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레몬소다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질문자님은 일단은 세상 만사가 굉장히 피곤해요. 인간관계도 귀찮고 하는 일도 피곤하고 생각도 많고요. 이 와중에 또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예민한 편이라서 모든 사건이나 들리는 이야기가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하나가 무겁고 힘들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자님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별 중에서도 크기는 작은데 굉장히 무거운 별이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별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막 불성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미루기도 잘 하고 남이 대신 해주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일단 질문자님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농담하시는 것도 은근히 웃기고 말의 센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내 말대로 따라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질문자님에게 관심 있는 이성들은 일단 말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활발하고 말씀 잘 하시던 사람이 질문자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잘 하던 일도 뭔가 버벅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잘 굴러가던 일상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제3자가 봤을 때 딱 티가 날 정도로 질문자님 앞에서 괜히 긴장한다. 그런 이성분들의 경우에는 내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호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알면 알수록 어떤 감정의 색깔이 다양하지는 않은 무채색의 느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처받은 고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괜히 다가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남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크게 설레거나 첫눈에 반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질문자님 자신보다 더 기운이 세거나 성격이 강한 편? 성격이 센 사람한테는 그닥 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영역을 쉽게 막 들어오는데 질문자님은 자신의 영역 침해 당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건 연인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경우에도 내 사적인 영역 터치하는 건 절대 못 참죠. 그래서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좀 당돌해 보인다? 또는 할 말 다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분들 중에서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부러워해주는 거 좋아하고 권리의식도 있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 나름의 자기의 커트라인에 질문자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질문자님은 그렇게 누가 평가하고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질문자님은 나를 얼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보여지는 거, 친구 많은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외적인 면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체입니다. 비율이 좋거나 팔다리가 길게 쭉쭉 뻗어있는 경우 또는 스타일링, 뭘 입어도 보통 이상은 소화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얼굴 쪽 이미지만 봤을 때도 매니아층이 있을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쪽은 아니고 수수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사실 질문자님 환하게 웃으실 때 되게 예쁘시거든요. 뭔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매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 좀 무겁고 가라앉은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을 얕게 만나기보다는 한 사람이 온전히 나만 바라봐주고 내 일상을 신경 써주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수동적인 타입은 아니고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뭔가 의견을 내고 이끄는 것들도 잘 하시지만 사람들이 점점 나를 의지한다거나 책임이 과해지면 굉장히 도망치고 싶거나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회사나 학교에 다니시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잘 안 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의연하지 못하고 왜 당황할까, 왜 실수했을까 괴로워하시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에도 뭔가 신경 쓸 게 조금씩 있어요. 어쨌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근데 또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는 싫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질문자님을 만나면 정말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예쁘게 웃고 그러니까 확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점점 알아가면서 이거는 친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딱 자기 중심을 잡고 그 선 밖으로 안 넘어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내가 뭔가를 정해놨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려놨으면 누가 개입하는 게 괜히 내 일에 초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주관이나 신념 같은 건 정말 끝내주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막 상대방도 설득될 정도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일단 잡히고 나면 정말 자신의 논리를 안정적으로 펼치는 분이죠. 걱정이 조금은 많긴 하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분이에요. 뭐 아니면 도구. 이래저래 잔소리 없고 나에게 숙여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 성격도 되게 진지한 편이고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노력도 엄청 하시고 거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로 만족하시는 타입도 아니라서 오히려 이런 질문자님을 만나게 되는 상대방 쪽에서도 많이 안정감을 느끼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자님은 흔히 볼 수 없는 신체적인 비율도 중간 이상은 하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도 매니아층이 생성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무거운 고요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실제로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수다스러운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성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팔과 다리의 비율. 이건 키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소화를 잘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맥주 카드 해석할게요. 이 질문자님은 생각이 열려 있으면서도 감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매력적인 타입인데, 왜냐면 생각이 되게 깊고 풍부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같이 대화를 하면 말은 잘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자님이랑 대화하면 그냥 술술 풀려가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성을 볼 때도 재미있으면서도 솔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이러한 질문자님은 물고기와 같은 타입인데 되게 색깔도 화려하고 무늬도 다양한 물고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타입이고요. 솔직하면서도 그 솔직함이 바보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질문자님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뭔가 다정하다, 배려받는다, 따뜻하다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보실 때 눈빛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애정 어린 눈빛, 다정한 눈빛, 또는 동정심이 담겨 있을 때도 있고요. 일단 질문자님부터가 누가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고 세심하게 내 감정 들여다봐주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문자님도 다른 사람 이야기 공감하고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한테 관심이 있는 이성들은 뭔가를 계속 주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 주변의 사람들 자체가 말을 잘한다거나 말로 환심을 사는 타입은 아니에요. 딱 만나자, 네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뭐 사소한 걸 도와주려고 하거나 보태주려고 하거든요. 질문자님이랑 뭔가 감정적인 친분 관계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감정적인 교감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자꾸 별것도 아닌 걸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질문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자신에 대한 압박이 있어 보여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 또는 참아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세상 사는 게 좀 힘들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자님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지만 그게 아예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특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정말 질문자님에게는 큰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해주는 거 좋죠. 근데 그걸 받은 상대방이 그만큼의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이상적이진 않아요. 감성적이고 슬픔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질문자님의 외적인 것들, 외모나 이미지는 곱게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뭔가 고생 안 했을 것 같고 생글생글 잘 웃는데 그 안에도 강단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눈매겠죠. 특히 눈빛. 이런 웃을 때 눈을 마주치면 되게 단시간에 사람들 머리에 꽂히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질문자님의 내면에는 감성적이고 슬픔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성들은 잘 못 봐요. 질문자님을 보실 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려고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질문자님의 외적인 모습 있잖아요. 잘 웃고 똑부러지고 그런 긍정적인 너 그동안 잘 해왔잖아. 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질문자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볼 수 있을 만한 이성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서 되게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친구들도 많은 이성분들이 질문자님 좋아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은 묘하게 성적인 매력도 있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어서 되게 관심이 가는 타입인데 그 재밌고 유쾌한 이성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적당히 능청스럽기도 하고 쿨하고 무던한 면도 가지고 있잖아요. 질문자님도 초반에는 그런 좀 유쾌한 성격에 끌리지만 알면 알수록 약간 속이 빈 것 같다?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공허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과묵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낭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거, 자연, 그리고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에 대한 꿈이 항상 있어서 별거 아닌 것이나 사소한 것에 꽂힐 때도 있고 그런 작은 것에 감동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공감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고 같이 지켜봐주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질문자님은 노는 거 잘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걸 많이 참고 계시니까 인생이 점점 더 재미없고 매일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몇 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간 이상은 가야 된다. 성격이든 외모든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포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편에 가깝고 편견도 딱히 없는 분인데 뭔가 내 사람을 고른다,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고민이 많고 더 철저한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기준이 점점 확고해지고 굳어져 갈수록 점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준을 조금씩 바꿔가기도 하시고 상대에게 맞춰보기도 하시면서 서서히 친해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콜라 카드 해석할게요. 이 질문자님은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성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만나기가 좀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느낌이 있는데
질문자님 스스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하면서도 또 막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막상 리더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 맡아서 하기도 하시고요.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딱 한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기에는 상충되고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이 진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랑은 상종하기도 싫어하면서도 또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면 철판 깔고 다시 대화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냥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또한 미신 믿는 거 싫어하면서도 또 어떤 순간에는 미신이랑 비슷한 것들을 절실히 믿기도 하고요. 아마도 질문자님의 애인이나 가족들도 질문자님을 100%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고 융통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인생을 막 치열하고 혹독하게 사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일을 힘들어하고 특히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는 일, 빨리빨리 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게 보이지 않으면 막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사람이든 취미든 흥미가 금방금방 식습니다. 질리거나 더 이상 지속할 목적이 사라지면 그냥 안 해요. 변명도 없고 그냥 지겨우니까 안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질문자님을 좋아하는 이성들은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괜히 져주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주장 더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당신보다 내가 더 안정되고 성숙된 사람이라는 걸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괜히 시비 걸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그분들은 질문자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진지하고 뭐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날 만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하는 일이 비슷하다거나 취향이 잘 맞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움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대화해보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은데 되게 사람한테 실망을 잘 하시면서도 또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잘 가리는 편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크게 밀쳐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순된 점이 있으면서도 양면성이 굉장히 뚜렷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질문자님이. 외적으로 보이는 거, 외모나 이미지를 보면 눈빛이 굉장히 또렷하고 독립적인 이미지예요.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랄까? 쿨하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얼굴의 하반부, 입꼬리, 입술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헤어스타일을 남녀 모두 짧게 하시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외모가 드러나실 거예요.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하늘하늘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사람이 맑아 보이고 뭔가 아기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로 보일 거예요. 근데 원래 질문자님도 복잡하게 머리 쓰는 거 싫어하시고 좀 남들이랑 다른 거, 재밌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뭔가 자신을 치장하실 때 이것저것 덧대려고 할수록 본래 갖고 계시는 이미지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울수록 드러나는 매력입니다. 성격을 조금 더 보면 아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치열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애를 하실 때도 상대방한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별 말 안 해도 힘들 때 옆에 있고 내 생활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좀 친구같이 심플한 관계를 원하지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싫고 서운해하기도 싫고 연애 때문에 펑펑 우는 건 더 싫어요. 이성들 중에서 연애하면 거의 부부처럼 모든 걸 공유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질문자님을 만나면 뭔가 무심하다,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정신적인 교감이 되는 소울메이트 같은 걸 원하는 거지
막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동반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개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 그만큼 종잡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성들이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는 얼굴의 하관, 입술 또는 웃을 때의 인매. 이러한 점들이 질문자님을 조금 더 도시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산뜻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어스타일을 짧게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더 맑아 보이고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4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